딸 같은 며느리요. 시어머니에게 딸 같다는 말은 축복일까요? 저는 그 축복 때문에 안산에 정든 집을 정리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춘천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 딸 같은 며느리에게서 도망쳐야만 했는지 숨막히는 3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김숙희입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3년 전 막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장가 보내고 이제 홀가분해지려던 참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착하지만 말이 없고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정도였어요. 그들은 늘 선을 지키며 저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 은희는 달랐습니다. 은희는 첫인상부터 두 며느리와 대조적이었어요. 발랄하고 말도 많고 부침성도 좋았죠. 딸이 없었던 저에겐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은희가 갑자기 저와 함께 살겠다고 선언을 하지 뭡니까? 제가 신혼인데 그건 아니라고 둘이 재미나게 잘 살라고 했더니 은희는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어머니에게 많이 배우고 싶다며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결국 은희를 딸이라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했죠. 그렇게 무사히 막내 아들 지훈까지 결혼을 시키고 은희와 세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진짜 은희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줄 아는 음식은 하나도 없고 설거지를 하면 그릇 깨먹는 게 일이고 세탁기가 해주는 빨래마저도 저를 불러야 했죠. 은희는 마치 친정집에서 엄마에게 하던 행동을 그대로 저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싶어 답답했지만 결국 제가 다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은희는 살 빼야 한다며 다이어트 식단을 저에게 내밀었고 장은 이틀에 한 번꼴로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생활비라고 주는 금액은 겨우 50만 원이었습니다. 그건 지훈이가 결혼하기 전 저에게 주던 용돈 금액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금액으로 세 식구의 식비와 공과금을 감당하기 위해 제 연금까지 헐어 써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차려놓고 아들 부부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집 근처 고깃집에서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전화라도 해주지 하면서 집 근처인데 같이 먹자고 하지 않은 아들 부부에게 저는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저녁을 준비하다 간장이 떨어져서 은희에게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마트에 들려 간장을 사오라고 했죠. 퇴근하고 들어온 은희는 간장을 건네며 영수증도 같이 주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입금해 줬어요. 그런데 은희는 자기가 받을 돈에만 분명했고 제가 사다 준 샴푸나 치약값은 고맙다고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니 은희는 배우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 살림을 배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어느 날 집 근처 카페. 지인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은희가 친구와 수다를 떨며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며느리에게 방해가 될까봐 아는 척도 못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한 달에 50만 원이면 먹고 자고 공과금까지 다 해결되고 거기다 밥상 차려줘, 청소해줘, 빨래까지 다 해주는데 분가를 왜 하니? 결혼하기 전보다 난 더 편해. 그러자 친구가 니네 시어머니 나이 더 들면 여기저기 아플 텐데 그때부터는 생고생이야. 그때는 큰형도 있고 둘째 형네도 있으니 걱정 안 해. 우리가 여태 모셨으니 그때쯤이면 형님들에게 모시라고 할 거야. 행여 둘 다 안 모신다고 하면 요양원 보내버리면 되지. 제 집에 몸만 들어와 얹혀 살다시피 했는데 모셨다네요. 거기다 나이 들고 아프면 요양원에 보낸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듯 저녁상을 차렸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들 부부가 출근을 하자 저는 친구 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현자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집 정리하고 춘천으로 내려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은희가 철이 없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이중적이라는 사실에 혼자 고민했습니다. 게다가 아들 지훈이도 며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얼마 동안을 더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결국 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이사를 통보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반대가 심했지만 저는 최근 건강에 문제가 생겨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해야겠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너희 전세 자금에 보탰으렴. 1억이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이미 매매 계약이 끝났다. 한 달 후에는 비워줘야 하니 그 안에 살 곳을 알아보도록 해라. 나는 먼저 춘천으로 내려갈 거다. 저는 안산에 집을 정리하고 도망치듯 춘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도 매일 엄마 건강 걱정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걱정 속에 숨겨진 며느리의 이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친구의 식당에서 일하며 잃어버렸던 나만의 시간을 되찾고 있습니다. 제가 내린 이 판단이 과연 옳았을까요? 여러분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이 사연에 공감하고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